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 컨퍼런스 푸드 세션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컴업 2021 컨퍼런스 진행자 손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컴업 2021 두 번째 날, 두 번째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컴업 2021을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컴업 2021 컨퍼런스는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상을 3대 대주제와 12개 아젠다를 통해서 조명하는 자리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총 84인의 스타트업 생태계 리더들이 참여해 파이어사이드 챗과 패널 토론을 진행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프라인 행사장과 함께 컴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컨퍼런스 이후 연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림 2관 사이드 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백스테이지 Q&A는 창진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바이러먼트 앤 에너지를 키워드로 컨퍼런스 진행하겠습니다. 컨퍼런스는 약 2시간 동안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을 2번 진행하고요. 패널 토크를 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컨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리움 산업의 김서영 대표님과 H2 한신 대표님께서 배터리의 전환 이루어질까를 주제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요 세션을 진행을 맡게 된 H2의 대표이사 한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배터리의 전환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그 김서영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이리움 산업 대표 김서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세션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굉장히 아주 가장 핫한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또 오늘 옆에 함께 그 참여를 해주신 김서영 대표님은 또 수소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수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그 배터리, 그 중에서도 대용량의 그 플로우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제가 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요즘에 많이 하는, 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이제 배터리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수소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은 또 수소라고 하는 기술로 그러한 것들이 또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두 가지의 서로 기술이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대표님한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수소와 배터리와의 향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수소와 배터리가 각각 보고 있는 향후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창업을 한 지가 한 7년이 넘었는데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사에 가가지고 이제 이 수소 기술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리면은 1시간 정도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전기차가 대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께서 이제는 수소가 대세가 돼가고 있으니까 모든 차가 다 수소차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을 보면
우리가 휘발유차하고 디젤차가 있었는데 어떤 차가 대세가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가 가야 되는 전기차의 어떤 그 분야와 수소차가 가야 되는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휘발유차이고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젤차이듯이 우리가 친환경차의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휘발유차를 대신하는 거는 배터리차가 더 빠르고 또 훨씬 그 일반 이 고객들의 어떤 욕구를 쉽게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것들, 당연히 스포츠카 같은 것들은 전기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하루의 짐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이렇게 실어 나르야 되는 트럭이라든가 뭐 또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 버스나 트럭 같은 것들은 기차 같은 것들은 당연히 수소를 이용을 한 그런 수소차가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와 수소를 이용한 수소차가 같이 가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상당 부분 좀 공감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하나의 기술로만 이렇게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적합한 기술들이 좀 잘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는 보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노트북 PC에도 들어가는 또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용량이라든가 이런 데 좀 널리 사용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뭐 플로우 배터리라든가 또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종류의 2차 전지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체 상태의 수소도 있고 또 액체 상태의 수소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쪽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다른 마켓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 쪽에서도 뭐 기체 방식의 수소라든가 또 액체 수소 또는 또 다른 방식의 수소가 각자의 좀 다른 영역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또 동일한 시장, 동일한 어떤 그 타겟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수소 기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넥소처럼 700기압의 고압 기체 형태로 보관을 할 거냐, 아니면 영하 253도로 낮추어서 액화수소의 상태로 보관을 할 거냐의 이제 이슈인데, 그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사용할 때에는 액화수소를 그냥 액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고압 기체 수소를 고압의 상태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료전지에 들어갈 때는 그냥 1기압 정도의 대기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소를 사용을 할 때에는 1기압 정도의 아주 낮은 압력의 그냥 기체 수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컴팩트하게 저장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일단 압축을 해서 고압 기체로 저장을 하는 넥소같이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든가, 이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액화수소가 700기압의 고압 기체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한 1.8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넥소가 그 고압 기체 수소 탱크를 액화수소 탱크로 교체한다면 주행거리가 한 1.8배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그러면 액화수소가 많이 쓰일 것 같으냐? 저는 넥소에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기차, 선박, 항공기 이런 대형 어떤 모빌리티에 액화수소가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넥소라든가 이런 작은 승용차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빌리티들은 고압 기체가 훨씬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고압 기체 탱크가 여전히 사용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 그 배터리 쪽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리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뭐니 해도 전기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 또 이런 것들이 요소에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와 충전소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수소 쪽에서도 그 수소에 대한 충전 스테이션, 이거와 그 수소차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고 유사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기차에서의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와의 관계, 또는 수소 분야에서 수소와 수소 충전 스테이션의 관계, 유사한 양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갈지,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충전소 문제 때문에 이 수소차의 보급이 굉장히 더디죠.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보다도 이슈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충전소는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퍼블릭 퍼셉션이라고 할까요? 일반 분들의 어떤 전기 충전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전기 충전소 두고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 수소 충전소 놓고 수소차 충전하겠다 그러면 아마 전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다 데모하실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퍼블릭 퍼셉션이 훨씬 수소 충전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충전소 기술이 어렵고 비싸고, 그래서 수소 충전소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제가 이제 정부 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이 수소 관련된 일들을 했지만, 솔직히 가스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가스는 사실 LPG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스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더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택시 다 LPG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LPG 택시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퍼셉션이 생긴 거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퍼셉션이 생겨야 충전소를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에다 그냥 수소 충전소 하나 둬야 되겠다, 그런 퍼셉션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수소차가 보급이 원활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금방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주제였던 그 배터리의 전환은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배터리의 향후에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슈들,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소 쪽에서도 좀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성과 이슈들, 좀 이런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블릭 퍼셉션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수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배터리의 전환은 이루어질까?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서영 대표님, 한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